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1월 7일 장 마감 영상입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고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또 현실로 다가오면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트도 차트고 또 기업 내용도 내용인데 그동안에 정말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찍는 영상이고 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안 되나, 미국이 올라가도 안 되고 중국이 올라가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해보는데 뭐 부도나는 아르헨티나는 막 급등하고 홍콩 막 급등하고 근데 이제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증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등하는데도 맨날 폭락하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정반대로 가니까 참 정책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또 아니면 뭐 우리가 전쟁 또 단기 이슈 지분 매각 이슈로는 또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또 아니면 리튬 관련주 최근에 급등한 리튬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5분의 1에서 10분의 1, 20분의 1까지 폭락한 종목들이에요. 뭐 이런 이슈가 있는 몇 종목 말고는 내 종목들이 아예 거래가 없는 현상이 있고 하루빨리 국장을 탈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분들은 또 포스코홀딩스를 정말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지금 삼성전자 폭락하니까 에이 그냥 이거나 사놓고 그냥 갈아타자, 어차피 뭐 삼성전자 망하겠어 하고 뭐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당최 안 되니까 다 매도 치고 미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당최 안 되니까 전부 정리하고 아예 주식장을 뜨는 코인이나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인내한 종목들을 정말로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생각을 잘해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도를 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도 우리가 작년에 반도체 쇼티지 터졌을 때 망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싸웠었거든요. LG전자도 많이 싸웠었고 현대차도 많이 싸웠었고 예전에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급등하고 나서부터는 안 하는데 가만 생각하면 최근에 중국 증시도 완전히 망한다.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중국은 완전 폭락하고 관세 60% 때려 맞는다 그러는데 급등 나왔죠. 홍콩 ELS 낙인 때문에 당최 망할 것처럼 했는데 급등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항상 이럴 때가 기회는 맞는데 이 종목들을 올라갔을 때 초장에 정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식은 실컷 기다려서 우리 한 20-30% 한 번 오르면 정리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정리하고 났더니 뭐 또 한 6개월 뒤에 봤더니 또 급등해서 계속 2년 오르고 3년 오르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항상 안 좋을 때 그랬어요. 레고랜드 사태 때 증권사 진짜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증권사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PF 터졌을 때 저축은행하고 중국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래서 IRA 법 때문에 또 관세 때문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급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자체 부양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자체 부양책을 이번 정부에서 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말이 안 되고 교체도 못 합니다.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저기 밑에다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호가가 없어서 못 던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야 상관없겠죠. 밑에 매수가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근데 개별주들은 하루 10,000주 거래하고 5,000주 거래하는 종목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어던지면 폭락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던지는 물량들 항상 이 이후에는 되는데 그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집도 우리가 뭐 최저가에 집어던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야 뭐 또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사고 싶고 서울은 절대 안 망한다. 부동산 불패해서 또 작년 저점 대비했을 때는 뭐 한 60% 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30%씩은 다 올랐고 부동산도 망할 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는 맞습니다. 내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양책이 꼭 필요하고 자꾸 떠나가는 미국 증시로 떠나가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만 계속 급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박히는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올린 다음에 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알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 증시 손절해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또 재미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단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지금 돈을 워낙 많이 풀었고 또 예기치 못한 달러 강세 때문에 원래 달러로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때 하도 많이 풀어서. 그리고 빚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특수,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특수 이런 걸로 엄청 달러 강세로 혜택을 많이 받고 이제는 해외 주식 하기가 너무 쉽다 보니까 미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고점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 미국에서 정말 큰 기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정말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미국의 나스닥 또 미국의 반도체를 저는 긴 기간 동안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그랬고 네이버 카카오 다 그랬고 게임주 다 그랬고 지금 급등하는 열토막 시단 로봇 관련주도 다 그랬고 AI 반도체 뭐 SBB 테크뿐만 아니라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 10배씩 올랐던 거 다 4분의 1, 5분의 1 작년에 2차전지 10배, 20배씩 올랐던 거 다 제자리 10분의 1씩 떨어지고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 반도체만 오르고 한국 반도체는 폭락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가는 반도체가 대다수고 몇 개 올라가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있는 종목을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 수혜주다 더 간다 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기회를 잡는다면 저는 미국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손실로 완전히 포기한 그야말로 코스닥 종목으로 따지면은 상패 종목 가까이 폭락한 반도체 인버스가 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SOXS죠. 만약에 여기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예 내가 뭐 투자를 했다면 한 2, 3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1억을 넣었으면 2, 300 남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상패 기업도 갑자기 연상 가서 막 5배, 6배씩 가는 경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주식을 다 같이 달려드는 이 상황이 작년 2차 전지보다 더 심하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거품이 빠지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돼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미국 주식 결국은 우리가 다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정리해서 미국 가니까 결국은 고점에서 걸려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돼서 일단은 트럼프 수혜주로 많이 올라 있는 애들, 한 번 더 오른 애들이 있고, 또 밑에서 시작하는 종목이 있어요. 미국에서 올라 있는데 한 번 더 오르는 거, 이런 종목들은 트럼프가 돼서 미국 우선주의가 돼서 미국은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미국 주가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원래 안 했던 분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급등한 이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수혜주로 한 번 더 급등을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보조금 축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나라는 맞는데,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이제 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관세 때리고 또 보조금 축소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한 기업들은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셔서 지금 2차 전지 정말로 정말 보석 같은 종목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만 꼭 드릴게요. 적어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50만원 전후, 지금 32만원 8천원이거든요. 여기 가게 됐을 때 내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꼭 옵니다. 그 기간은 절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번에 어제 또 얼마나 많은 매도를 했을까요? 포스코홀딩스를. 아유, 들어서 정리한다. 최근에 기관들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흩어지고 왔다 갔다 마음이 하는 거고, 작년 고점에서 우리가 얼마 똘똘 뭉쳤어요. 포스코홀딩스 외국인들 너네 다 팔아라, 우리가 사면 그만이니까 해서 신용 넣고 스탁론 넣고 빚내서 투자하고 하신 분들은 이미 지금 많이 떠났고, 반대 매매로 그야말로 버티는 분들만 계신 건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좋은 종목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예전에 이 고점에서 이렇게 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외국인 기관 다 팔고 한 수급인가요?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은 저는 팔도 않는데, 팔기야 팔죠. 하루에 몇만 주씩 파는 경우 있죠. 작년에 150만 주, 200만 주 판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금투세 호재, 그리고 앞으로 호재로 바뀔 수 있는 공매도 쇼커버링, 공매도 전산화, 그리고 한국 증시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종목들도 거래를 하는데 거래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주식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 상한가 갔어요. 뭐 현대힘쓰다. 우리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다른 걸 요런 차트에서 우리가 착안을 하시면 돼요. 이런 차트는 우리가 호재가 나와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렇게 제가 주황색 표시한 구간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하루에 30%가 오르지 않습니다. 주식은 하루 이렇게 30%가 올라서 어제 마음, 그제 마음, 오늘 마음이 다른 거예요. 10월 31일 날 가서 이거 사자 그러면은 욕이나 엄청 먹고 쓰레기 같은 종목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DS 단석 같은 종목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주식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떨어져서 쓰레기처럼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서 거래가 터져서 이런 식으로 2배가 쉽게 가는 이런 종목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리튬 관련주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제노코 같은 기업들, 저는 이 많은 분들 이 제노코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보기는 봤었거든요. 우주항공주로. 야,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아예 거래도 없죠. 근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한국항공우주에서 지분을 가져간대요. 아, 그래도 지분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상한가를 치는구나. 최근에 그런 종목도 나왔었잖아요. 아, 지분을 대기업에서 몇 %라도 가져가게 되는 기업은 상을 친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지분 가져가면 지분 투자, 최대주주 변경. 옛날에 휴림 네트워크스가 그랬어요. 지금 최근에 급등했다는데 지금 말고 예전에 이 휴림 네트워크스 한참 전에 보시면은 여기 대주주가 요렇게 주가가 오른 다음에 요런 차트가 진행이 되죠. 자, 요 기간이 얼마냐 하면 거의 거의 173일 정도 되네요. 요 기간이. 그리고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씩 나오던 게 하루 거래량이 이제 16,000주 거래를 했죠. 거래 16,000주.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최대 주주가 눈치를 못 채요. 절대. 우리는 이런 것들 미리 알 수가 없죠. 지분을 그냥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상으로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순식간에 무상증자까지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한 달 코스로 한 8배? 요렇게 해먹는 거. 이런 게 지분 매각이거든요. 최근에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은 제노코가 있지만 HLB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그랬고 HLB 관련주로 이런 식으로 아, 지분 매각은 그래도 급등하는구나 라는 거. 재료가 실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이 팔지 않은 종목들도 안 갑니다. 사는 것도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게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봉만 보세요. 연봉이 우리가 상승 장악형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올해 연봉 5년봉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고 월봉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서 급등의 축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 완전 에이스 기업은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20월선을 이런 식으로 되돌리는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에 되돌려서 이런 식으로 N자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요렇게 쏜 다음에 따라 붙으면 요렇게 한 50만원, 60만원 사이 가면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더 가네 할 때 또 쭉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포스코홀딩스가 그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거든요. 양보를 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포기 안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수없이 말씀드리고 여기저기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포기를 했느냐, 그리고 지금 도저히 가망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나왔을 때 급등을 하는데, 요런 자리하고 이런 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많은 게 올라서 얘가 한 50만원 언저리를 갔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되면 엄청 좋아 보입니다. 엄청 좋아 보이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1억, 5억, 10억 이렇게 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법인자금 넣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 인생자금 몰빵 쳐서 뭐 부동산 자금 넣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를 가게 됐을 때 그게 며칠 만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따라잡으면 또 안 돼요. 역배열해서 급등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판단을 반드시 내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포스코홀딩스를 그때 가서는 이런 식으로 찍지 않아요, 영상을.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살릴 수 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계속 물 타고 계속해서 사는데 떨어지고 이젠 포기하고 매수를 못하죠. 자금도 없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것들이 요즘 그런 것들만 올라요. DS 단석도 그렇고, 아시겠죠? 그리고 잘 가던 애들도 오늘 뭐 급등하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SBB테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얼마나 많이 폭락을 해야 되나요? 이것도 상장되고 나서 거의 한 뭐 얼마예요? 급등하고 나서 10만원에서 12,000원 됐는데 로봇주니 뭐니 해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돼요. 대다수는. 진짜 기적과 같은 종목 말고는 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응? 뭐 1승?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가지를 않나. 근데 이것도 보면은 주식이 하루 올라도 다 며칠 전에는 사기 싫은 종목들이에요. 하나같이 보면은. 응? 오늘 조선주도 이제 트럼프 얘기 때문에 오른 거 말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삼부토건이라든 관리 종목, 재건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특히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돈 따른 분들 별로 없거든요, 주식으로.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쭉 들고 가서 이렇게 거래량 없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영상 이걸 찍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머저리, 바보, 뭐 하냐? 뭐 이런 소리나 계속 듣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반전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현대힘스처럼 오는 상한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떨어지고 있으면 야 지금 아니야 하면 그게 계속 맞아요. 조금씩 거래 없이 떨어지니까. 주식은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아예 없어. 바보냐? 왜 갖고 있냐? 현대힘스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상한가를 딱 치고 이르기 때문에 그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니면 한 달 전에 정리하신 분들도 현대힘스 같은 경우 정말 잘했다는 소리 듣고 탈출을 정말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없이 널브러져 있을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급등을 하는 게.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한번 되면은 적어도 최근에 몇 달 동안 사신 분들은 수익권 내는 데는 금방이에요. 정말. 왜 포스코홀딩스가 가능하냐? 얘는 원래 급등을 하는 애고 또 에코프로는 상을 치는 애예요. 상 치는 애들은 언제든지 또 상을 칩니다. 어제 마음 오늘 마음 다른 게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오늘하고 내일 마음 다른 게 주식이고, 그래서 2차전지는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많고 내년 전망이 올해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해서 떨어졌지만 중국 증시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중국보다 더 손해겠어요? 중국은 나라 전체가 관세 때려 맞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2차전지 보시면 되고, 한 가지는 이 삼성전자를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 캔들은 우리가 정말로 힘든 캔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쐐기를 박아버리면서 거래량으로 계속 밀어버리는. 근데 이게 중요자리예요. 중요자리.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에 삼성전자에서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취급을 받았을 때는 제가 계속 싸우고 했을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고 안 싸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의 한 2달째 계속 제가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이 폭락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연봉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호가를 보시면 연봉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연봉상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물량 가지고 내려가는 거라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6만 2,000원, 5,000원, 7만원도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여기 가게 되면 올배도가 나와요. 여기는 이런 캔들이 떠버리면은. 근데 아까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또 손절하고 계속 보거든요. 이 종목을 딴 거 샀었어도 갈까봐.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서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너무 사고 싶은 차트로 돌변하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그래요.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 자체가 올랐을 때 사고 싶은 자리냐 매도 가고 싶은 자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이 바닥 종목에서 저는 정말로 이번에 트럼프 그러면은 2차전지 피해주니 뭐니 계속 얘기하는데 2차전지는 대세거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그 안에서도 왜 포스코홀딩스를 더 많이 강조드리냐 하면은 여기는 철강도 같이 들어가 있고 중국 경기 부양책 수혜주로도 같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판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항상 보면 오를 때는 좀 덜 오르고 폭락할 때는 덜 폭락해요.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제 생각에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저는 대우건설 건설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수혜는. 그러니까 출발을 할 수 있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 한번 또 했던 게 남북 경협주로 이런 식으로 또 예전에 한 번씩 이렇게 현대건설 한 번씩 해먹는 타임이 있거든요. 제대로 해먹은 적은 없어요. 워낙 대형주라서. 근데 건설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재건이 들어갔을 때 빅3 건설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여기는 뭐 현대 건설기업부터 해서 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참여합니다. 정말 특수를 누릴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제가 이제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되고 자재값은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갑니다. 물가가 막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혜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 수혜 주면서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허용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서 주가가 널브러져 있는 가격이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은 이제 네옴시티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런 데도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대우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여기 5,000원 넘어가서 6, 7,000원까지는 제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시총이 지금 현재 1조 4천억 미친 가격입니다. 대우건설.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최소 시총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주처럼, 조선주 제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건설주 초장에 정리하지 마시고 아예 이 대우건설이란 종목에 대해서 들고 가시면은 최소 시총이 5조는 간다. 저는 대우건설 지금 1조 5천억이에요. 5조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건설 작년 영업이익이 6,600억이었어요. 현대건설 작년 영업이익이 8천억이었습니다. 시총 3조 쓰레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주만큼 엮여있는 거 많은 게가 건설이에요. 조선주는 스타트를 했고, 그래서 조선주도 힘들었던 시간이 있고 유중 먹고 막 삼성중공업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했지만 건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근데 대우건설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재건주도 같이 했었잖아요. 한창 2년 전에 대창단주 한창 했을 때 또 신고가 막 하고 급등하고, 이때 한미글로벌 미친듯이 급등했고 결국은 다 내려왔죠. 안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기업들 예전에 급등했던 것들, 그리고 DY파워
실적 제일 좋은 기업이에요. 대창단조하고 여기는 이런 애들이 대창단조, 한미 글로벌 이런 애들 실적 제일 좋은 애들이에요. 급등하는 애들도 실적 적자나는 게 급등하는데 이런 애들은 트럼프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고 재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 있으면 트럼프 당선돼도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차익 실현 나와서 빠지는 거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2차 전지든 작년에 올해 반도체든 예전에 제약바이오든 다 똑같거든요. 실제로 매출 나올 때 다 폭락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올랐다가. 그래서 이런 재건 이슈는 네옴시티도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하고도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주는 보셔라. 그리고 중소형 건설 망할 기업들 다 망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소형을 보실 거면 중소형을 보시고 대형주를 보실 건 빅3 무조건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DLENC 이런 거 보시면 돼요. GS건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우건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요런 자리에 있다고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LG전자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자리 아닌가요? 다 내려왔잖아요. 쌍바닥으로. 대우건설 쌍바닥이고 8월 퍼스트골드는 쌍바닥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안 내려오나요? 다 내려오는데 하지만 많이 올라있던 애들은 떨어지는 게 가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쪽하고 건설 섹터, 리오프닝 섹터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리오프닝, 강원랜드 이것도 지금 널브러져 있는 종목이고 배당 관련주죠. 대한항공, 진에어 그리고 제가 CJ, CGV 말씀드리죠. 여기는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요. 앞으로 유상증자 다 있고 올리브 네트워크 수혜도 있어서 이것도 쌍바닥으로 내려온 거예요. 올랐다가 여기 한번 올랐다가 지금 이 자리로 안 내려오는 종목 없습니다. 그럼 다시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것이냐로 봤을 때 무조건 한다고 보는 거죠. 이제는 차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유증도 했고 심지어 현물 출자도 CJ에서 5천억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런 애들은 이런 뭐 CJ, CGV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 뭐 10,000원 이상 기관들이 물려있는 게 12,300원 아니에요. 4천억씩 물려있는 데가 목표가 올리고 아무리 좋은 뉴스 나오고 해도 다 안 되거든요. 현재.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포스코홀드 실적 발표하고 폭락한 거 아니고 대우건설이 실적 발표하고 폭락한 게 아닌 이유는 기대감이 1도 없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대감이 만약에 많이 있는 상황이다, 많이 오른 상황이다 그러면 하종도 먹어요.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오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가 좋아질 것 같고 지금 현재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꺾인 기업들도 그렇게 따지면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10이면 9개는 다 실적 하반기 내년 다 꺾여요.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AI 반도체 쪽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수백억씩 적자만 났기 때문에 흑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10배가 올라 떨어지는 거고 작년에 2차전지 리튬 관련주 실적 안 나오잖아요. 흑자 나와도 안 가잖아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20분의 1토막 나고 막상 나올 때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꺾였다 할지라도 기업 가치 자체가 터무니없기 때문에 더 떨어질 데가 없고 이제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우건설. 여기서 이 윗단으로 장대봉으로 이런 식으로 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4,500원으로 빨리 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 7천원 그리고 길게 보면은 10,000원 이상도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도 남북경협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건설 섹터는 절대 지금 놓치면 안 된다. 망할 기업들 다 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꼭 보시고 아무리 기관이 사더라도 소용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기업이 지금 기관들이 매일 사도 불안해요. 안 올라서. 기관들이 안 사면 바로 떨어지고 기관들이 팔면 폭락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싸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실적 갖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상치고 하는 것들은 죄다 저기 실적 수백억씩 적자 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가 될 것 같은 기업들은 망하지 않으면은 실적 안 좋아도 뭐 이슈 나오는 걸로 가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기업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부양책 나올 거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우건설 같은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려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내려가는 종목들은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 나와서. 근데 거래량이 없이 널브러져 있는 기업들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자동차도 좀 다른데, 자동차가 우리가 현대차가 이제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조금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해서 내려가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또 최근에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28만원, 32만원 매일 얘기하는 상황이고, 자동차주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냥 자동차주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저는 제가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 보는 거고, 저평가 이슈가 나왔던 현대모비스 같은 것들이 지금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고, 자율주행 애들이 한 번씩 급등해요. 퓨런티어 이런 애들 오늘 급등했는데, 이거 오늘 급등해도 위치를 보세요. 얼마나 폭락 먹었나 이거. 그렇게 좋다고 하는 모트렉스 어떻게 됐어? 다 이래요. 다 하나같이 이럽니다. 안 그런 거 없어요. 동아화성 이것도 저평가거든요. 이거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요거는 수소 관련주로도 요것도 한 번씩 가는 애인데, PHA 이런 애들도 굉장히 싸거든요. PHA. 근데 이게 안 내려온 애 없어요. 그리고 DY는 DY 파워 갖고 있는 게 DY라 그랬잖아요. 이런 애들은 대주주가 더 사고, 이런 애들이 가면은 상도 가고 하는 거예요. 명신산업을 갖고 있는데, 명신산업 최근에 좋다고 계속 강조 드리잖아요. 게임주는 NC소프트. 근데 명신산업 갖고 있는 MS 오토텍 이런 애들이 반전 나오면 상 때리지. 지금 거래 하나도 없이 떨어졌죠 이거. 사기쳐서 주가 빼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다 이 패턴입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차트가 대다수예요. 이런 애들은 얼마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올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오르면은, 이런 애들도. 그리고 LVMC 홀딩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 LVMC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LVMC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좀 많은 분들 이게 정말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럴까? 몇 배가 올라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이러지? 초대박이 왜 안 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1시간짜리 영상 올라왔으니까 지금 오세영 회장이 한국 와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분 한국 한상 회장이셨어요. 재산이 7천억까지 갔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LVMC 회사 살리려고 1,000억 정도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도차이나뱅크, 라오스 민간은행 1위, 그 은행 지분도 여기다가 몇백억 집어넣고 본인 유상증자 참여해가지고 1,000억 집어넣어놨어요. 3년 동안에. 회사 어려울 때, 코로나 때 여행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오스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 기업이 일성건설부터 해서 거기 도로 깔고 고속도로 깔고 건물 짓고 땅값 계속 미친듯이 오릅니다. 라오스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영상 보시면은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리고 온라인몰 한다 그러고, 그럼 이마트 데리고 왔고 신세계백화점 다 합작법인 아니에요. 동구바이오제약 갖고 카카오 모빌리티랑 협업하고 카카오랑 하고 현대차 기아차 지분 투자돼 있는 코코넛 사일러랑 합작법인 해서 라오스의 국민 카카오톡 개발하고 있고,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 3개나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마트, 전기차, 충전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홍보를 많이 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루앙프라방하고도 라오스 검색하시면은 교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든 LVMC랑 같이 해갖고 뭐 해보려 그래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을 매각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게 1,900원짜리거든요. 무상증자 받은 거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매우 제한돼 있고, 또 라오스 정부 자금이 국민들 돈 아니에요. 라오스 인도차이나 은행은 어떻게든 이 분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라오스가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뜨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FTA보다 더 윗단계 계약까지 한국하고 하고, 한국하고 교류 많이 하고, 라오스 국민들 일하러 전부 다 한국 오고, 한류 열풍이거든요. 거기에 코라오 그룹에서 여기 LVMC 코라오 그룹에서 광산 개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KR모터스 매각은 KR모터스가 코스피 기업인데 시총 3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750원이 돼야 LVMC 요번에 유상증자 넣은 자금 회수하는 거고, 그래서 적자 부분 빼려고 중국 자회사 뺐잖아요. KR모터스가. 그러면 코스피 상장은 LVMC든 KR모터스든 둘 다 코스피 상장사예요.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코스피 상장은. 그래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넘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KR모터스 매각이 진행되게 되면 수백억의 돈이 들어오고, LVMC 자체 지분도 원래 LVMC가 이렇게 대기업이랑 많이 했던 거는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었거든요. 라오스하고 미얀마에서. 근데 이제는 카카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동구바이오 제약, 뭐 코코넛 사일로, 지미션, 메사코 컴퍼니 부터 해서 이뮤니스 바이오, 한국 기업 뭐 치킨집,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LVMC에 대한 관심이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LVMC 자체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만약에 대기업에 넘어가게 되면 오늘 급등한 요 영상 꼭 보세요. 오늘 오세용 회장 1시간짜리 영상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라오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잘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이렇지만 그래서 실적도 LVMC는 이제 무조건 턴하는 상황이거든요. 실적도 뉴스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LVMC. 그래서 신차 수요 막 늘어나고 지금 동남아는 잘 나가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원래 미얀마 쪽 법인도 이제는 현대차 독점이 LVMC인데 차를 조립해서 팔고 직원 뽑고 하는 건 LVMC거든요. 그래서 라오스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힘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회사는 좋아지고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60%가 안 돼요. 유동 비율도 134%, 현금 자산은 80% 늘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리고 그게 이마트와 합작법인 하는 거니까, 매각하게 되면은 저는 정말 얼마까지 오르는지 그냥 뭐 상한가로 가버린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여기 전고점 안 가지는 않는다.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고, 어제 3% 올라 있었는데 일부러 주가를 빼기 위한 매수를 해서 밑에 집어던져서 어제 결국은 지금 2,100원 아래에서 물량 가져가거든요. 어저께 오르다가 자전거래에서 체결 받아가지고 그 체결 받은 걸 밑으로 던지면서 어제 뺀 거예요. 물론 오늘 시장 코스닥 폭락이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뭐 이 바닥 가격에서 다 털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쌍바닥 가격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없이 빠졌고, LVMC는 넓게 보시면은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이렇게 넓게 보시면. 그리고 연 차트가 작년에 매집을 다 했고 올해 거래량이 적었고, 연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이런 식으로 한번 발산을 할 때가 됐거든요. 턴어라운드가 10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코리아 FT처럼 이런 식으로 10년 만에 턴할 때는 이렇게 급등이 들어가요. 거래량이 증가되면 밑에서. 그래서 요렇게 한번 쏘는 거, 뭐 스맥 같은 경우도 전에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요런 식으로 10년 만에 턴할 땐 이런 식으로 수백 %를 한 번에 해먹는 요런 캔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여기 회사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오세훈 회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뭐 매각이든 KR 매각이든 뭔가 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더러워서 정리하게끔 다른 종목하고 똑같아요. 근데 LVMC는 5만 주든 10만 주든 바로 정리가 가능할 정도의 호가가 걸려요. 누군가는 다 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세 돌려서 월봉 120에서 싸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떨어질 때도 없고, 여기서 뭐 핵 쏘는 거 아닌 이상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가격이고, 지금 이 가격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제가 캔들이 좀 이상했는데 바로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요 윗단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려가려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은 엄청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동안 회사에서 했던 것들이 성과가 연말하고 계속 나오는데, 이마트든 뭐 카카오든 다 나오잖아요. 라오스는 엄청 뜨고 있고, 그래서 라오스가 가장 유망한데, 한국 기업들 아직 유튜브에 공개 안 한 비공개 그 엠바고 걸려있는 유통기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글로벌 기업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공개될 거고, 대기업 지분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런 기업들 예전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대기업에 5% 10%만 가져가도 LVMH 정말 터무니없이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하시더라도, 누군가는 이 가격에 또 이 가격을 또 주는구나, 또 이 가격을 내가 보는구나 라는 화가 나는 거고, 다른 종목은 다 안 돼도 이거는 급등을 해야 된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호재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업의 문제는 아예 없고 좋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기관 IR도 준비한다고 해서 기관들 투자도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LVMH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 그러니까 회사에다가는 제가 엄청 화를 내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언제 진행되냐, 저건 언제 진행되냐. 그리고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회사는 좋아지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라오스의 한 나라에 세금 20% 내는 기업이 시총이 1조가 안 간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여기 예전에 이 17,000원에 32,000원에 그랬죠. 무상증자 하기 전 가격이. 이때 시총이 1조 7천원이가 그러는데 1조도 안 간다? 이때 했던 것보다 사업 20배 더 크게 하는데, 지금 편의점도 1위예요, 라오스에서. 이제 이마트든 신세계든 이것저것 대기업들 다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혹하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정말로 활짝 웃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전지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내년 기업 전망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다? 그거는 심지어 적자가 나는 기업도 급등해요, 요새. 근데 최근에 급하게 떨어지는 종목은 급등하기 어렵다. 특별한 호재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체 부양책 앞으로 호재들 한국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미국 고점에 가 있는 경우에 느닷없이 미국 증시가 조정 나오게 됐을 경우 한국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체 부양책이 꼭 필요하고, 금투세 빨리 폐지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힘내자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라고, 또 많은 분들 꼭 성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